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혈액 검사 결과지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다시 꺼내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습니다. 중성지방이 경계선입니다. 아직 약은 필요 없습니다.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괜찮구나.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지. 하지만 제가 오늘 25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냉혹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밥 드시고 산책하시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평소에 특별한 병도 없었어요. 혈압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당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의 혈관을 열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지혈증이었습니다. 고지혈증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거라고, 조금 높은 건 괜찮다고, 약 안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순간 혈관은 하루하루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분들에게 고지혈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하느냐, 방치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치의 끝은 항상 같았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돌연사. 제가 이런 단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누군가는 이미 위험선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혈증은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의 구조가 무너지고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산소가 장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전신질환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조금 피곤한 것 뿐이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바로 이 생각이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반드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고지혈증은 언젠가 관리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침 식탁에서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이 혈관벽을 긁어내고 기름 찌꺼기를 쌓아 올리며 피가 흐를 길을 점점 막아버립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한 70대 남성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담배도 안 피우셨고 술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운동도 나름 꾸준히 하셨고 체격도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 중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 내부가 기름찌꺼기로 심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이 물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답은 단순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고지혈증이었습니다. 이분은 수년 전부터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지만 약을 거부하셨습니다. 음식만 조금 조심하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 선택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침마다 달콤한 빵과 커피로 시작하고 점심엔 흰쌀밥과 국, 저녁엔 기름진 반찬을 드시면서 나는 많이 먹지 않으니까 괜찮다, 채소도 먹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혈관은 양이 아니라 구성으로 망가집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잘못된 정보, 잘못된 믿음, 그리고 미루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고 관리하려고 했어요. 다음 검사 때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지혈증 방치하면 끝입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공포 마케팅도 아닙니다. 25년 동안 혈관이 무너지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본 의사의 고백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불편한 이야기로 넘기고 지금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혈관을 되살리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이며 가장 안전한 기회입니다. 이 사실만 오늘 반드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고지혈증의 진짜 위험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을까요? 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괜찮다는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학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간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외래 진료실에서 한 명의 환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대부분 몇 분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치 설명을 하고 약 처방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대개 이렇게 정리됩니다. 아직 약 먹을 단계는 아닙니다. 식사 조절 조금 하세요. 운동 조금만 더 하세요.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고지혈증이 어떤 방식으로 혈관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쉽게, 그러나 절대 가볍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액 속에는 여러 종류의 지방이 떠다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입니다. 이 지방들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과 결합해서 혈관 안을 이동합니다. 문제는 이 지방이 많아질수록 혈관벽에 들러붙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원래 아주 매끄럽고 탄력이 있는 관입니다. 피가 빠르게 흐르고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보내 상처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과 면역세포가 엉겨붙어 혈관벽에 찌꺼기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혈관의 지름이 서서히 좁아져도 몸은 어느 정도까지 버텨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못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심근경색, 뇌졸중 급사입니다. 고지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이 모든 일이 예고 없이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왜 약을 바로 쓰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도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약은 수치만 낮추는 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고지혈증 치료의 목표는 단순한 숫자 조절이 아닙니다.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 진행을 늦추며 이미 생긴 찌꺼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혈관을 보호하는 치료입니다. 그런데도 약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이 나빠진다, 근육이 녹는다,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선가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고지혈증이 가져오는 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또 하나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살이 안 쪘으니까, 나는 고기를 많이 안 먹으니까, 나는 채소를 먹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안심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체중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지방 처리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예전과 같은 식사를 해도 혈중 지방 수치는 더 쉽게 올라갑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지방 대사가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에 빵, 달콤한 음료, 저녁에 국과 반찬 위주의 식사가 반복되면 몸은 지방을 태우지 못하고 쌓아두는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지혈증이 노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학적 이유입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중성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췌장과 간에 부담을 줍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서 혈당까지 높은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이 상태를 조금 높은 정도라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이 말하지 않는 진짜 문제입니다. 수치는 숫자로만 설명되지만 몸에서는 이미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아무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고지혈증은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노화를 훨씬 앞당기는 가속장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선생님,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시점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해하셨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알고 나서 관리하면 충분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멈춰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실을 알아야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지켜본 의사로서의 진심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지혈증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에는 혈관을 회복시키는 선택도 있지만 반대로 혈관을 매일 조금씩 망가뜨리는 선택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파괴적인 선택들이 너무나 일상적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라고 느끼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제가 25년 동안 고지혈증 환자분들을 보며 가장 자주 확인한 혈관 파괴 요인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끊어도 혈액검사 수치는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먹는 달콤한 탄수화물 중심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가볍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빵, 잼, 꿀, 시리얼, 달달한 커피, 이 조합을 건강한 아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는 몸에는 이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됩니다. 아침에 단순 탄수화물과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은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중성지방 수치를 폭발적으로 올리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아침에 달콤한 빵을 먹고 점심 전에 배가 더 고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면서 몸은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은 지방 찌꺼기로 계속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HDL 감소, 이 세 가지 변화가 아침 식사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국과 반찬 위주의 저녁 식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건강식 아니냐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국가찌개는 대부분 나트륨이 높고 기름이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간 기름이 문제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저장하려는 상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섭취한 지방과 탄수화물은 태워지지 않고 혈액 속 지방으로 남게 됩니다. 게다가 짠 음식은 혈관 내벽을 자극해 미세한 손상을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이 손상 부위에 LDL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즉, 국과 반찬 위주의 저녁 식사는 혈관을 상처내고 그 상처 위에 기름을 덮는 이중 공격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저녁을 든든히 먹는 습관은 혈관 입장에서는 가장 버거운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혈액은 천천히 흐르고 지방은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검사보다 저녁 식사가 고지혈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운동을 대신한다고 믿는 생활 속 움직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집안일을 많이 한다. 나는 시장도 걸어 다닌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관리에서 이 정도 활동은 운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혈액 속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심박수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야 합니다. 숨이 약간 차고 몸이 따뜻해지며 땀이 살짝 나는 정도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안일이나 잠깐 걷는 이동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방이 연료로 쓰이지 않습니다. 결국 운동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혈액 속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착각이 고지혈증을 가장 오래 끌고 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칩니다.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식사 조절이 느슨해집니다. 오늘은 움직였으니까 조금 먹어도 되겠지? 이 생각이 혈관을 다시 한번 배신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달콤한 탄수화물, 저녁에 국과 반찬 위주의 식사, 운동을 대신한다고 믿는 불충분한 활동. 이 조합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최악의 생활 패턴입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너무나 평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이 패턴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서서히 올라가고 혈관은 조용히 좁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고지혈증은 약을 먹기 전에 먼저 멈춰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더 먹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끊을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이 혈관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루 식사를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혈관을 되살리는 출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5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막연한 노력이나 일시적인 다짐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데에는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원칙은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고지혈증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적용하는 혈관 회복의 기본 공식입니다. 이 원칙들은 약을 먹는 분에게도 약을 아직 먹지 않는 분에게도 모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원칙, 먹는 순서를 바꾸십시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관리에서 먹는 순서는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지방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시작할 때 고기나 생선, 두부나 계란, 그리고 채소를 먼저 먹으면 이후에 들어오는 밥이나 면빵의 흡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 작은 순서 변화 하나만으로도 중성지방 수치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이 원칙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먼저 들어오면 그날 하루의 혈관은 이미 불리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 지방을 줄이지 말고 지방의 종류를 바꾸십시오. 고지혈증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기름을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혈관을 더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 몸에는 반드시 필요한 지방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방을 먹느냐입니다. 튀김, 가공육, 마가린 과자에 들어있는 지방, 이런 지방들은 혈관 벽에 염증을 만들고 LDL 콜레스테롤을 더 쉽게 산화시킵니다. 반면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런 지방들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을 완전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지방으로 교체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지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고 대사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이는 오히려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원칙, 저녁 식사의 양과 시간을 통제하십시오. 혈관 회복에서 저녁 식사는 가장 민감한 변수입니다. 저녁에 먹은 음식은 거의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볍게 먹어야 합니다.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혈액 속 지방이 밤새 과도하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에서는 국과 찌개를 습관처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짠 국물은 혈관을 자극하고 체액 균형을 깨뜨립니다. 혈관 회복을 원한다면 저녁은 씹는 음식 위주로 간결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 운동은 시간보다 강도와 지속이 중요합니다. 고지혈증 관리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혈액 속 지방이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숨이 약간 차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 이 상태가 최소 20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운동을 해도 지방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격렬한 운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오르막 걷기, 이 정도 강도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공복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원칙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회복에서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 중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면 몸은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혈액 속 중성 지방과 간에 쌓인 지방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무리한 단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마치고 아침을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변화가 혈관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먹는 순서를 바꾸고 지방의 종류를 교체하고 저녁을 가볍게 하며
효과적인 운동을 하고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 원칙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혈관은 하루 이틀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선택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한 달 뒤의 수치를 만들고 그 수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원칙들을 어떻게 현실 속 식사와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혈관을 살리는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들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집에서 해먹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의 변화입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혈액 흐름이 결정됩니다. 잘못된 아침의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식빵 한 조각, 잼, 달달한 커피. 이 조합은 간단해 보이지만 혈관에는 가장 나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하나, 섬유질 하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삶은 달걀 2개, 김이나 나물 조금, 그리고 밥은 소량, 그릭 요거트, 견과류, 한줌 베리류 약간 이렇게 시작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중성지방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점심 식사의 균형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식사입니다. 하지만 자유롭다는 말이 무질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국수, 볶음밥, 덮밥 이런 메뉴는 먹고 나서는 든든하지만 2시간 후에는 피곤함과 졸림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과 중성지방이 함께 올라갔다는 신호입니다. 점심 식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손바닥 크기 하나, 채소 접시의 절반, 밥이나 면 주먹 크기 하나. 이 비율만 지켜도 혈액검사 수치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히 외식을 할 때는 튀김보다는 구이 볶음보다는 찜, 이 선택 하나가 혈관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의 전략입니다. 고지혈증 관리에서 저녁은 줄이는 식사가 아니라 바꾸는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굶거나 아예 대충 때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녁은 가볍되 영양은 충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생선 구이 소량, 두부나 콩 요리 익힌 채소, 밥은 가능하면 아주 소량 또는 생략, 국과 찌개는 매일 먹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라면, 국물, 음식, 야식 이 세 가지는 혈관 회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네 번째, 간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간식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과자빵, 달콤한 음료 이것들이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칩니다. 견과류 소량 삶은 달걀 플레인 요거트 이런 간식은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유지해 줍니다. 간식의 목적은 즐거움이 아니라 혈당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 속 활동의 재정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집안일만으로는 운동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의도적으로 걷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속도를 조금 빠르게 팔을 흔들며 숨이 약간 찰 정도, 이 상태를 20분 이상 유지하면 혈액 속 지방은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가까운 거리는 걷기.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혈관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자, 여섯 번째, 실제 환자 사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모두 높았지만 약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식사 원칙과 생활 습관만 적용하셨습니다. 아침을 바꾸고 저녁을 가볍게 하고 매일 30분 걷기, 이 세 가지만 3개월 동안 유지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HDL 수치는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몸이 가벼워진 게 먼저 느껴졌어요. 이 변화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끼, 오늘 한 번의 선택이 혈관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고지혈증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무엇이 혈관을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나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저는 25년 동안 이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대답을 드렸습니다. 지금 깨달았다면 절대 늦지 않았다고. 고지혈증은 오늘 생긴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의 시작은 언제든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은 말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경고등을 켜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로만 혈관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과정을 머리로 이해했고 생활 속 원인을 눈으로 보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미래를 완전히 바꿉니다. 고지혈증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무것도 모를 때가 아닙니다. 조금 알았다고 생각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나는 이제 좀 알았으니까 오늘은 쉬어도 되겠지.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겠지. 이 생각이 혈관을 다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딱 하나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바꾸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딱 하나만 지금 당장 바꾸겠다는 결심입니다. 아침 식사 하나, 저녁 국물 하나, 하루 걷기 20분, 이 중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혈관을 바꿉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기쁜 순간은 수치가 좋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가 제 몸을 좀 알 것 같아요. 이 말은 의사에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여러분도 그 지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평생 싸워야 할 적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관리하면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무시하면 반드시 앞으로 나옵니다. 이 사실만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침 식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달콤한 빵과 커피입니까? 아니면 단백질과 채소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습니까? 오늘 저녁 국과 찌개를 습관처럼 드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조금 덜 짜게, 조금 가볍게 바꿔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루 중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대답은 반드시 여러분을 한 걸음 앞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가장 바꾸고 싶은 한 가지 습관은 무엇인지, 또는 이미 실천하고 있는 작은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혼자만 건강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조금씩 나아지는 공간입니다. 오늘부터 혈관 관리를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혈관 관리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고지혈증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